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긴장은 풀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내 생각에 끄달려가고 막 눈 감고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그게 안 떠오르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의식 안 할 뿐이죠. 내가 호흡에 집중하든 아니면 뭐 어떤 편안한 어떤 생각에 집중하든 딱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에 그대로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집중하면 긴장을 하거든요. 단 긴장만, 몸에 긴장만 풀고 전기신으로만 또렷하게, 이게 명상이지 뭐 다르게 어떤 대단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 여러분들한테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프랑스 날씨 얘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혹시 프랑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하철에도 그렇고 버스에도 그렇고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안 덥대요, 자기 나라는. 그래 30도가 넘는데 원래는 이래 안 더웠대요. 30도 항상 밑으로 되는데, 네? 네, 기후,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가 그랬대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45도가 넘어가가지고 뉴스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45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지금 일본 규슈 지방에는 그 폭우가 이제 장마비가 800mm 내렸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한동안 좀 있으면 겨울 되면 이제 미국의 뭐 어디에 혹한이 와서 뭐 영하 몇십 도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요즘 심심찮게 않게 들리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럴까요?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쏠림 현상이 자연스럽게 유통이 안 돼서 어느 쪽은 과하게 되고 어느 쪽은 뭐 편하게 얘기해 보시죠. 편하게. 뭐 드시면서 편하게. 왜 그럴노? 날씨가 왜 이렇노? 왜 이런 거 같노? 우리 이거 큰일이다, 그자? 자꾸 좀 먹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대량적으로. 손가락은 놓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친 육식을 자제합시다, 이러면. 지나친 육식. 대부분의 그 어떤 이상기후의 지구온난화의 원인들이 대부분 가축. 가축. 그거를 우리 몸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얼굴에는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런 분들을 한의원에 종종 있습니다. 발은 시리다고 하고. 그래, 발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그치? 그런다고 설사도 하고, 조금만 참아 먹으면 막, 대변으로는 물이 빠져나오고, 위로는 열이 뜨고, 가슴은 깝깝하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뭐, 그거랑 지금 이거랑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리가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일단은 봐야 될까요? 이게 하나하나 다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의학의 어떤 방법은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전체가 어쩌다 이래 개판이 되는가. 일단 그거부터. 아, 이게 서로의 기운이 유통이 안 됐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6, 7명, 한 8명 되나? 8명이 서로가 다 싸우는 거예요. 뭐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서로가 안 친해가지고 서로가 조금 뭐 안 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뭐 상대방은 별 뜻 없이 한 얘기가 우리한테는 상처가 돼가지고 미움이 생겨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좀 얘기해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겁니다. 서로가 이게 좀 안 친하고 유통이 안 돼서 그래요. 기운이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이게 좀 서로가 공기가 좀 유통이 되면 되는데 어딘가가 막혀 있구나. 막혀 있으니까 그 지역의 특징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왕래가 좀 잦으면 별 나라마다 특징이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비슷한데 단절되어 있으면 그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양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유통이 서로가 잘 되면 서로가 막 두드러지는 게 별로 없고 좀 순순하니 섞여가지고 순순한데 그런 맛이 없고 막혀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 보면 이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떤 뭐 좀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나 있으신 갑다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얼굴이 보면 편안하고 온화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저처럼 예민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별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 어떻게든 일단은 통해주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그럼 막는 게 뭐냐? 대부분은 찌꺼기죠. 찌꺼기. 우리 몸에서 보면 기운일 수도 있고 습담일 수도 있고 찌꺼기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일산화탄소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공기가 유통되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 주역에 보면 이거를 푸는 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역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혼자 하죠. 어디? 책 보고 하죠.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점책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책입니다, 이거. 만화로 된 주역도 일단 말하는데.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꽤 보면, 풀 해자를 써가지고, 이게, 잠깐만요. 핵괴입니다, 핵괴. 리곤, 이게 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뭐 어떤 거를 풀어진다, 어떻게 하면 풀어진다 얘기를, 이게 문항부터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풀어지려고 하면 해리 서남으로 가면 풀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역에서 서남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주역에서 뭔가를 풀기 위해서는 기쁘게 뭔가를 그리고 어떤 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게 하면 결국에는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역을 읽어보면 주역의 전반적인 이게 핵심은 뭐냐면 건괴입니다. 하늘 건괴인데 건이 양이라는 게 어떻게 잘 세워지느냐 이게 이제 주역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주장하는 게 부양론입니다. 부양론. 양이 어떻게든 잘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이 불이 양이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어떤 진리를 향해 나아가면 풀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소인의 도에서 돌아오면 기쁘나니. 소인의 도라는 거는 욕심 이런 거죠. 욕심을 가지고 사는 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뭔가 공동체를 위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벗어나는, 요렇게 하면 이제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롭나니. 그러면 갈 바가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설 때에는 빨리 돌아서고, 어떤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거나 어떤 여기 사회에 잘못이 있으면은 잘못을 최대한 빨리 수정하고 이 정확한 방향으로, 정직한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효에 대해서는 쭉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그래. 서방으로 가면 풀린다는 것은 무리를 얻으면 얻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를 이 위에서 어떤 삶을 산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 중도의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중도를 행할 때에는 하루빨리 신속하게 움직여라. 천지가 서로 풀리게 되면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가지고,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면 여기에서 그 비를 맞고, 여기에서 우레를 보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우궁쾅쾅쾅 하는 게 번쩍, 어이구, 그래 내가 어이구 잘못했네. 그래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면 정신은 맑아지고, 비에 의해서 땅은 비옥해져서 초목이 각각 그 껍질을 터져서 새 잎이 나오니, 그럼으로써 이제 풀린다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이게 뭔가 딱 막혀져 있을 때 서로가 유통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천지가 교제해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이 비고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섞여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기존에 남아있던 온갖 껍질들이 다 갑탁이라 되어 있거든요. 온갖 껍질들이 터져가지고 새싹이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비가 생겨야만 풀린다. 서로가 유통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서로가 융합이 되어서 거기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 이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과오도 용서하게 되고 죄도 용서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짧은 뒤에 있는데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풀린다고 하는 거는 막혀있는 기운을 통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소위 말하면 비가 내릴 수 있는, 서로가 가문이 되어가지고 하는 합작품을 낼 수 있는 이런 게 됐을 때 비로소 묻어있는 껍질이 벗어지면서 새싹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병도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할 때 결국 어떤 우리가 기운이 가든 뭐가 가든 거기가 막혀 있는 곳에 그걸 가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인 어떤 기운이 유통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새살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어떤 거를 치료할 때 이게 불치병이다, 뭐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방에서는 그렇게 기종을 하는 게 아니고, 암이 있으면 불치다, 뭐가 있으면 불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만약에 이제 기존의 삶의 어떤 방식에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내 몸의 어떤 기운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바뀌면서 조금씩 유통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낫는 병이고, 비록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삶을 고수하면서도 뭔가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비록 감기라는 병도 안 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운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가면 기운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이 처음에는 막 화가 났든 우울하든 이렇게 와서 이게 왔다가 좀 어떤 치료하거나 말을 하거나 대화하면서 그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든 뭐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맥이 변했다든지 뭐 어떤 증상이 변했다든지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반드시 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것도 어떤 약을 막 어떻게 잘 써야지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잠깐 배워가지고 뭐 디테일하게 진짜 중경 선생처럼 그렇게 약을 탁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틀릴 수 있지만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여기가 막혔으니까 통해야지. 그런데 약은 예를 들어서 1000호로 통해야 된다고 하면 정답이 1000호라고 하면 1000호가 조금 아니더라도 향부자든 뭐 계지든 이런 걸로 조금 천천히라도 통하면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크게 부작용 안 납니다. 그렇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약을 쓰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뭐 여기는 작방하는 곳이지만 저는 꼭 작방 안 해도 됩니다. 작방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제 환자의 상태만 잘 보고 저거 분명히 소화가 안 된다. 소화를 시켜주면 이게 통할 것 같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화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이 안 된다. 딱 신이 약해서 수장이 안 되는 게 보이면 꼭 굳이 막 부자를 써가지고 신을 대표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는 육미소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운을 숙장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든 부자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미가 뭐 완전히 이렇게 하면 완전히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학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약성가 해볼까요? 자, 컵. 나는 양강인데 좀 양강 건강 6개인가? 6개. 6개 먼저 하죠. 6개가 제일 답니다. 네. 준비한데? 알아서 하겠죠. 아직 어지러운 것 같다. 아니, 이제 맥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나왔어요. 팍! 정답이에요. 맥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눠 먹어요. 이거 6개? 컵. 이건. 이거 내 나눠 색깔이 예쁘네요. 양감이에요. 6개. 색깔이 너무 예뻐. 좋아. 이게 와인이요? 좋은 육개인 것 같은데, 뭔가? 그렇네요. 좋은 육개를 쓰시네요. 이게 약간 묽어서 그렇지. 육개? 아마 그걸 쓰겠죠. 이게 조금 묽어서 그렇지 맛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향이 상당히 많죠. 이만하면 향이 많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매워요. 실은.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20g에 비해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동남아가 쓰긴 쓰네. 네. 그래서 이 육개라는 거는 향이 많고 맵고 답니다. 예, 특히 이 단맛이 많습니다. 매운맛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이게 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작용하는 게 상당히 요 바깥쪽으로 잘 나갑니다. 향이 있고 맵고 달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거지. 그런다고 안으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제주가 전부 다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표로 가고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계지라는 약은 바깥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이제 따뜻한 약이니까 바깥쪽에 양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창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한사에 이한다에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몸에서 양기를 지니고 있는 거는 심장입니다. 심장. 마음.
마음이 자꾸 갇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이거는 갇히는 이유는 전부 다 약해져서 그래. 인기가 좋네. 나중에 양강을 잃어먹어야 되는데 양강. 그러니까 부양론이 다 그래서 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갇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약도 쓰지만 전부 다 이게 실은 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갇히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계지 육기를 씁니다. 따뜻하면 이 양의 약이기 때문에 이 양의 약, 마음이 펼쳐지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계지를 상한론에 봐도 어떤 심장 관련한, 심장의 양기와 관련한 데 많이 씁니다. 현대적으로도 심장의 어떤 문제, 이럴 때 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우리 왜 저래 심약하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향부자나 이런 걸로 기우를 푸는 게 아니고요. 갇혀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저건 약해서 그렇구나. 이 양기를 좀 도와서 펼쳐야 되겠다. 요즘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모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하니까 심장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계지나 이 육계를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계랑 계지랑 지금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생김새는 되게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원래 이제 뭐 구분을 한다고 하면 계지는 가지고 육계는 이제 나무의 껍질이죠. 그래서 조금 이 약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한론을 공부할 때 보니까 상한론에 이제 장준경이 계지에 대해서 줄을 뭐라고 달았냐면 거피를 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지를 보면 그거는 계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계지가 장준경이 말하는 실제 계지일까? 의문이 좀 생겨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육계는 지금도 전통적으로 가면 거기서 벗기고 있거든요. 이 육계가 아마 그때 쓰였던 계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계의 약성에 보면 하초로 기운을 따뜻하게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계를 안만 먹어봐도 따뜻하면서도 맵고 달달하고 향이 많은 게 전부 다 이게 양적인 어떤 성질인데, 왜 굳이 이놈은 굳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할까? 먹고 제가 느껴보면 분명히 밖으로 나가는 약인데. 그래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장준경의 말대로 상한론에 나와 있는 계지는 아마 현대 육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의 껍질도 결국 표해가는 약이거든요. 오가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나무 껍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겉으로 가는데 있습니다. 해동피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그래서 육계도 표로 가는 육계도 표로 가는 약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실은 저는 모든 약을, 계지가 들은 약도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 중에 육계를 씁니다. 그럼 계지를 안 쓰시나요? 저는 지금은 계지를 안 씁니다. 그 원장님 맨날 작방할 때 말씀하신 그 계지가 저는 다 육계입니다. 네. 그럼 계지는 그냥 안 써도 될까요? 그런데 그거는 저의 의견이고요. 저의 의견이라서, 근데 상한론에 고방 쓰시는 분들은 다 육계 쓴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런가요? 제가 뭐 그분들의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계지는 또 어떻습니까? 계지요, 수정과? 계지는 그 다음 먹어보면 맛이 좀 약해요. 좀 약해. 그 대신 향이 좀 강하고, 저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조금 더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계지하고 우리 개병이라고 하는 개병. 개병하고 네. 그 차이는 어떻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거의 없다. 그런 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랬습니다. 계지를 오래 다니니까 다 맛이 옅어지고 좀 그렇지.
30분 정도 다닐 때 제일 진한 그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근데 또 이제 지금 6개를 이렇게 다려보면, 이게 안에까지 물이 다 안 스며들어. 6개는 오래 돼야 우러나오고, 음. 빨리. 게지는? 그렇구나. 그건 실제 육개 같은 게 이제 그 정유 성분이 있는 게, 물론 껍데기 자체 다 있겠지만, 이제 실제 액기 게심 부위에. 안쪽에 부위에 이렇게 보면, 게심. 약간 짙은 색으로 있어요. 그 오일층이 있지. 그 오일층이 있는 게 상품이고 없으면 이제 거의 많이 날아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갈아서 아니 좀 조금 부셔서 부셔달라면 부셔줘요. 부셔주세요. 상품 육개는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있는 게 상품 육개고 이제 향을 좀 맡아보고 이제 이렇게. 자, 약성감 읽어볼까요? 네, 약성감. 앞에 있는 건 게지가 6개. 게지랑 6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6개 신열, 선통혈맥하고 복통허한에 온보가득이라. 그래서 6개는 보면 선통혈맥한다고 해서 표로 어떻게 가는 것도 있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효과도 있습니다. 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 게지 송영 횡수비. 게지소경, 횡행수비, 지한적은, 치수족비. 그래서 이 게지는 확실히 팔다리로 어떤 겉으로 가는 거에 조금 더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한석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게지나 육개 이거 먹어보면 땀 납니다. 절대 땀 그치는 약이 아닙니다. 맵고 달고 향이 있는데 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땀을 그치게 한다는 말은 실제로 지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양기가 이쪽으로 쭉 보내지면 여기가 기운이 든든해져 가지고 기운에 의해서 이제 더 안 나도록 하는 이런 거지. 땀 게지 자체가 먹어보면 실제 발한작용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 위기가 튼튼해져서 좀 덜 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생각하셔야지 발한제가 아니다, 지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기도 못해서. 환기는 확실히 닿는 약이야. 환기는 딱 닿는 약이야. 먹어보면 사패 딱 닿는 약. 게지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발한제 중에 왜 또 지한이라는 표현이 있냐면 이 단맛 때문입니다. 단맛은 완화시킵니다. 완화. 보충을 하면서도 완화시킵니다. 여기에 어떤 기운들이 막 좀 흔들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땀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운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양기 같은 매운 약이 가가지고 그게 감미가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한의 약 중에 게지와 작약을 같이 쓴 것 같습니다. 실제 지하나는 땀을 그치는 약은 작약입니다. 작약. 게지가 아니고. 상황들이 어쨌든 생기가 약하고 약한 겁니다. 어쨌든 차져 있을 때 이제 한사에 이렇게 엄습했을 때 그때 이제 생기가 떨어서 생기는 어떤 땀이라든지 맞습니다. 네네. 식은땀이라든지 그런 느낌이었죠.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는 어떤 열감의 땀들 이런 땀에는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땀이 나는 걸 치료를 할 때 환기를 써야 될 때하고 게지나 육개를 공제로 써야 될 때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땀이 난다, 환자가 땀이 난다, 소위 말하면 다한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떨 때는 환기만으로 좀 해서 땀을 그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분명히 게지에도 보면 지한석은이라고 있으니 게지를 활용할 때도 있다고 이제 있을 텐데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잔, 도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땀이 나는 그 소연도 다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게지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제 환기라고 하는 생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생기를 유출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요런 느낌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그 환기를 준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그런 좀 간단하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수완 고교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처지고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한에 어떤 시달려 있고 그 자체로 생각이 약하면 이제 약간 차가워져 있고 우리가 차다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느낌이 자두한테 가다가 진땀이나 이런 것들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열났다가 으스스해진다. 그때 식은땀이 침땀이 훅 나더라. 이런 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은 열감 호소하더라도 게지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그럴 때 환기의 느낌은 조금 다를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땀이 나가지고 덥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 열이 막 뜨면서도 모공도 열려가지고 땀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는 이거 좀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닫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분명히 땀이 나는데 춥다는 사람이 있어요. 땀이 나는데 바람도 쐬기 싫고 에어컨도 싫고 분명히 땀은 나요. 모공이 열려가지고 분명히 땀은 나는데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땀이 나면서도 이 양기가 약한 거예요. 위기가 약하니까 겉에 있는 이 창균을 상당히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양기를 보충을 해주면서도 땀을 그쳐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게지가 더 우선이겠죠. 그럼 같이 쓸 일도 있겠죠. 막으면서도 밀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게지와 환기를 같이 쓸 수도 있고. 환자들 중에 실제로 땀을 나면서도 추워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게지탕이 그렇습니다. 게지탕이 오한 발열하면서 한출합니다. 춥대요. 되게 추운데도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게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열이 나니까 작약이라는 환기 대신 작약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니까 얼굴이 약간 벌겋게 땀이 나면서도 얼굴이 붉은데도 사람은 으슬으슬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 대신 작약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땀이 나는데 으슬으슬 추운데 얼굴은 보면 허여이 멀건하이 이러면 그거는 그냥 환기로가 훨씬 작겠죠. 작약은 리에 관련된 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찬 약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부자라는 약을 쓰죠. 그거는 진짜로 양기가 상당히 약해져 있을 때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약 보겠습니다. 건강. 식체. 아니, 여기 좀 놀러 오면 아파서. 매일 공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 사관을 뚫으려니까 좀 미안하니까 여기 조금 더. 나 요즘 손을 많이 썼거든. 아니, 근데 손 많이 썼어. 아파서. 추나하지만. 근데 여기 아프다는 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추나하면 이렇게 할 일은 없거든. 과연 손을 좀 써서 뭐 좀 했더니. 신문에도 이렇게 할 일은 잘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약침 쓸 때 주사기가 좀 두꺼운 걸 썼다고. 그거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요런 게 아닌데. 와, 손가락이 헐 정도로 하셨다. 아이고. 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했다는 뜻이지. 이상한 장면이 가지고 한 명한테 30분 하고. 좀 쭉 뽑아, 내가 돌릴게. 뜨끈뜨끈한 거예요? 우와. 진짜. 건강? 네. 맞다. 건더기 건강인가? 그 어디고? 토건강. 토건강 중에 이제. 이번에 작황이 안 좋은. 좋아해? 그럼 어디서? 검사하고. 그게. 협에 그거 색깔 약간 찐 건 아니. 거기서 그냥. 알린 거 있잖아. 하여튼 뭐. 색깔이 부스간 게 있고
그 단단하게 그 기가 있잖아. 막혀요. 그 약간 갈색 느낌 나는 거. 그런가? 토. 건강토. 얼마짜리야? 얼마인데? 봉산특입니다. 봉산특. 아유, 비싼 거 쓰네. 25,000원짜리고요. 네, 이거. 난 두 개 나눴었어. 특하고, 똑같은 국산인데 특하고 이거. 이 건강은 맵습니다. 다른 맛 없어요. 그냥 순전히 맵습니다. 와다 자극적이죠. 확실히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걸로 속이 자극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육개처럼 향도 별로 없고 순전히 이게 매운맛만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상한론에서 보면 태음병이 있습니다. 리병 중에 이게 뭐 표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태음병에 그냥 그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중초에는 습기가 많고 거기가 한습이 자꾸 어릴 수가 있으니까 따뜻하면서도 매운 약으로 이렇게 한습을 몰아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상당히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자꾸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든 안 섭취하든 위가 자꾸 약해집니다. 특히 노인일수록 특별하게 뭐 위가 안 다쳐도 음식량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그게 위가 활동하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위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상초 위기, 중초 연기를 만드는 이 시작이 중초입니다. 위입니다. 위. 그래서 이 위의 활동이 떨어지면 이 여러모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약은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피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운이 없는 사람들도 건강이라는 약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운 약이니까 지금 너무 이 사람이 위가 지금 예민하고 이런 데에는 상당히 이 환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건강하고 생강하고 이렇게 쓸 때 어떤 좀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약성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 한번 읽어보자. 건강 감신, 표해 분한, 포적 충냉, 허열 허혈우감. 건강은 감신하니 표해풍한하고, 그러니까 감기 이런데 실제로 좀 씁니다. 매운맛이 있으니까 쓰고, 포한다는 거는 한번 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찌든 안 찌든 실은 이게 충냉을 합니다. 안에 속이 차고 위장이 차든지 속이 찬 것, 특히 위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속은 찬데 위로 허혈이 뜨는, 그래서 상한론에 보면 치자건강탕이라든지 이런 상열하안의 병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항상 씁니다. 장중경은 안은 찬데 바깥쪽으로 허혈이 띈다. 대표적인 게 치자건강탕입니다. 우리 부자 쓰듯이 쓰는 거. 장중경은 그런 데다가 건강을 반드시 상열하안증에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허혈을 때 씁니다. 그때 한번 건강 포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쨌든 포를 제대로 찌면 그 찔 때 이제 아주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다가 그 뒤에 이제 봉산 얘기인데 그 뒤에는 이제 구수하게 약간 그 달달하게 마치 고구마의 이런 냄새가 난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맵고 발산하는 느낌들이 이렇게 쪄내면서 그 매우고 발산하는 느낌들이 일단 날아가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발산하는 느낌보다는 온중하는 어떤 그 힘들이 이제 거의 강하게 남아가지고 실제 썼을 때 우리 보통 이제 너무 매워가지고 일단은 거부감이 있고 이제 못 쓴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충냉의 어떤 느낌들이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건강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상당히 애를 쓴 건강들일 건데, 지금의 우리가 요즘 쓰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중국산 건강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향만 맡아도 이렇게 막 역한 냄새 일단 심하고 하니까 좀 기대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건강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면 절대
절대 중국산이나 이런 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해보면 진짜 완전히 다른 식물이 하나 나오면, 다른 약재가 나오면, 어이 뭐지 이거? 소위 말하면 다른 데 파는 국산 건강이라고 한데도 왜 이 건강과 나의 건강은 다른가? 너무 쪼그라들어, 완전 쪼그라들어. 쪼그라들기도 하고 맛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다만 만들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국산 건강으로 만들면 건강을 1kg짜리 생강을 사가지고 쪄가지고 말리면 100g이 됩니다. 10분의 1이 네, 도대체 내 건강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알지만은 쓰는 거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생강 한번 볼까요? 저는 생강 되게 잘 씁니다. 생강 군제로도 쓰고 하는데 없나? 네 약생강이 창신 뭐 정신도 보고 많은데 저기 여기 최고. 있다 여기. 쳐다봐. 뒷부분에 있다. 역시 내한테 줘. 앞부분이죠. 앞부분이. 독고마리 폭룡 여기 있다. 생강은 성온환이 통창신명하고 담수구토하고 계위극영이라. 생강은 먹어보면 향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긋합니다. 매우면서도 향긋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상당히 많고 이놈의 역할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보면 구역입니다. 구역. 위를 진정을 시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구역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가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뭔가 욱욱 올라오거든요. 이 향기가 이거를 이제 따뜻하면서도 향기가 있으니까 펼칩니다. 위를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그 수분이 많은 촉촉한 걸로 진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생강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위가 약하면서도 뭔가 어떤 이게 막 건강을 써가지고 따뜻하게 이런 게 아니고 좀 소화력도 돋고 이렇게 좀 위를 활동을 시키고 하기에는 생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을 2돈씩 군제로 쓰기도 하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강삼조이. 강삼조이가 4g이거든. 1돈 쓰는 거예요. 80. 첩당 4g 쓰는 게 보통이고 저는 그래서 2돈, 석돈도 씁니다. 상당히 근데 별 무리 없습니다. 석돈 써도 첩당 석돈 써도 아무 무리 없습니다. 생강 상당히 향긋하고 맛도 좋고 위를 살리는데 그래서 상한론에 보면 뭐 생강 사심탕이라든지 이런 생강이 군제가 되는 처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생강을 그냥 강삼조이만 쓰면 쓸 필요가 없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생강을 석돈씩 쓰는 사람의 어떤 생기는 어떤 상황이죠? 상당히 위 자체가 좀 무력해지면서 특별히 위가 조금만 먹으면 체한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만성적으로 이제 위가 약해가지고 음식물을 많이 못 먹고 이런 경우에는 사인 건강 이런 것도 좋지만 생강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하면서 이 향기로 활동을 좀 이렇게 시켜줘. 그래서 소도지제를 쓰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강을 쓰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생강은 실질적으로 위를 해가지고 소화를 막 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향이라든지 맛으로 인해서 위장을 이렇게 활동시켜줍니다. 예민한 사람은 아니겠네요, 그 사람. 별로 근데 이게 먹어보면 아는데 생강이 절대 그렇게 너무 과하지가 않습니다. 건강처럼.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긴 건강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건강 우리 보통 한 돈씩 먹어도 쓰는데 건강은 1돈 반 2돈 올리면 좀 자극성인데 먹어보면 위에 빵꾸 날란다. 건강은 2돈 먹으려면 위가 빵꾸 날란다. 아래가지고 크게 문제 없다. 한번 해보면 안다. 한 2천만 달려 먹어보면 그럴 상황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위에 코팅을 상한론에 보면 건강 감초탕인가? 거기에 보면 건강이 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더라 갑자기 폐위 쭈그라들 위자
폐위증에 보면 건강이 상당히 중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찬기운에 의해서 그게 보면 전부 다 그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묽은 가래를 상당히 많이 뱉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표현은 폐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 거. 일부러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럴 리 없는데. 폐에서 가래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쓰는 게 아니고 폐의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위의 약을 쓰는 겁니다. 건강을. 그래서 이제 폐의 어떤 기능을 돌리는 거죠. 자, 양강 먹어보겠습니다. 양강 여러분들 잘 안 쓰죠? 네. 양강 재미난 약입니다. 이거 반드시 좀 공부하셔가지고 꼭 쓰십시오. 이 양강이 소민약입니다. 소민약. 그래서 이제만은 다른 약 의가들은 양강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간간히 있었는데 이제만은 이 상당히 양강을 재미나게 많이 썼습니다. 양강 맵습니다. 네. 그거 매울 것 같았어요. 소리마, 이 양강의 맛의 특징을 한번 네가 얘기해 볼래? 먹어보니까. 향이 있지? 혀 앞쪽이 왜요? 향이 있죠. 이게 향이 있으면 건강하고 차이는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이 어떻노, 이게? 이게 맵지? 근데 건강 아까 먹어봤다, 이거. 건강의 매운맛과 비교하면 어떻노? 분명히 매운데 건강과 비교하니 어떻노? 남는 맛이 없어. 응? 남는 맛이 없어. 남는 맛이 없고, 그런 것도 있고. 더 건조한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뭐, 맛이 좀 어떻습니까?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건강은 그냥 화닥화닥 매운 맛인데, 뭔가 자극적인 맛인데, 이거는 자극이 있으면서도 뭔가 꼬름한 이런 거 비슷합니다. 건강이. 그래서 이 양강이, 이 양강을 어디에 쓰냐면, 이거 약성감 읽어볼까요? 뚫어주는 거. 예. 양강성열, 성열하니, 하기온주, 하기온중, 하기작용이 있습니다. 예. 전근광란, 전근광란에, 주식능공이라. 이게 이제 하기시키는 작용이 있고, 전근, 광란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막혔다는 뜻입니다. 위로 토하고 설사를 하고 하는 게 전부 중앙이 막혀가지고 토하고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틀어지는 거 비슷하게 꼬이는 겁니다. 꼬이는 거. 자, 이게 분명히 꼬이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찬 기운에 의해서 꼬이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따뜻하게 해서 풀면 되는데 향이 필요합니다. 향이. 이 건강이라는 이 양강이라는 특유의 이 향으로 풉니다. 그 다음에 이 맛 중에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매우면서도 뭔가 이 향긋하면서도 뭐 이런 이 이상한 같은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고미의 맛 비슷합니다. 고미 맛. 그래서 이게 진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 복통에 잘 씁니다. 복통에. 특히 이제 이 건강이라는 건 찬 기운에 의해서 배에 한습이 생겨가지고 찬 거를 먹고 뭐 해가지고 배가 아프다. 이럴 때. 그 다음 배가 꼬이듯이 아프다. 애들이 늘 좀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는 애가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밥 못 먹겠어. 학교 못 가겠어. 이러면 거기 한습이 찬 기운이 거기에 맺혀가지고 그 위벽을 살짝 자극을 주는구나. 그럴 때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양강을 살짝 넣어주면 씻은 듯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마 선생께서 그 양강이라는 약들이 밑에 그 소음인의 저 뒤에 가면 많이 쓰셨거든요. 이게 찬 기운이 점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전근광란 비슷하게 뭔가 어떤 이게 꼬이고 뒤틀리고 복통이 나고 이런 듯한 설사가 나고 이런 게 아마 병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강이라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
그 다음에 술 먹고 이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면 술을 처음 먹을 때는 이런 거 안 씁니다. 오랫동안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점점점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술 먹으면 다음날 설사하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설사한단 말은 차진다는 뜻이거든요. 찬데 허혈은 있고 그럼 배도 약간 쌀이하고 이럴 때에는 양강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점점점 한습이 점점점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양강 같은 게 여러 가지 술을 보는 갈근이라든지 귤피라든지 뭐 이런 걸 쓰면서도 양강 같은 게 딱 들어가면 그 재미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복통 이런데 잊지 마시고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다르게 오수유라는 약도 복통이 있습니다. 오수유의 대표적인 맛은 곰입니다. 곰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조한 거는 비슷하고 하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고미가 많다는 말은 확실히 진정시키는 맛이 많다는 겁니다. 진정. 그러니까 되게 어떤 격렬하게 나타나겠죠. 그 반응이 한습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상당히 어떤 격렬하게 열증상 비슷하게 원인은 차지만 열증상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원인이 차다. 그럴 때는 오수유였습니다. 그래서 맛이 완전 다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운맛을 가지고 한습을 볼 것인지 고미를 가지고 한습을 볼 것인지 요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양강과 오수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늦어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의감중막 소문대요 바로 들어갈게요. 동영상 보고 할 시간이 없네요. 자. 응? 네네. 평소에 속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양강 이거 위에 장만 안 되면은 이 소화도 좀 시키고 배도 좀 따뜻하게 하고 괜찮습니다. 자, 책 볼까요? 음양응상대론. 지난 시간에 음양응상대론 처음 했습니다. 자, 펴보십시오. 39페이지. 응? 왜? 책이 없어? 누나가 책이 없어? 니 책 한 권.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좀 하면요. 39페이지지. 음양응상대론이라고 해서 대론이라고 붙여놓은 게 몇 개 없습니다. 재훈이가 책 가져옵니다. 대론이라고 한 게 몇 개 없는데 여기서는 음양에 대해서 음양을 가지고 상을 어떤 나타나는 상을 음양을 가지고 크게 말한 크다는 말은 거의 다를 실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책 글자로는 다 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물을 보는 음양관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도 유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응상대론을 잘 공부하시면 비록 앞에 어떤 좀 놓친 게 있더라도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이 편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양응상대론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적양위 천이요 양이 쌓여서 하늘이 되고 음이 쌓여서 땅이 되니 적음위 진이 음정양조하고 음이라는 게 고요하게 어떤 데는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걸 음이라고 하고 양조 양은 뭔가 자꾸 활동하고 까불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운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저거는 음이다 저거는 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양생음장 이러한 양의 작용이 점점 생함에 따라서 음도 자랍니다. 음양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양의 어떤 힘이 커지면 즉 힘이 펼쳐지는 힘이 커지면 수렴되는 힘도 커집니다. 그에 반해서 양쇠음장 양이 펼쳐지는 힘이 약해지면 쪼그라드는 힘도 약해집니다. 우리 노인분들 보면 소변이 자꾸 새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자꾸 일어나고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수렴이 안 되는 거죠. 오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쭉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되는데, 꽉 밤 동안 담고 있어야 되는데, 못 담고 이게 자꾸 열려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소변이. 그게 이제 밤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거잖아요. 전립선 비대라든지 뭐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음허구나라고, 음이 잡아주는 이 음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거는 양허가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광이라는 게 쭉 담으려면 이 따뜻하게 되어가지고 방광이 확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변을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힘이 약하니까 많이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음기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꾸 새어나가니까 음이 약하다, 음허다라고만 판단하면 이게 저입선 비대라든지 이런 데 접근을 못합니다. 음이 약하다고 하면 양이 얼마나 약해졌겠는가, 이것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팔미를 많이 쓰죠. 팔미. 전립선 비대 육미 잘 안 씁니다. 항상 따뜻하게. 그 다음에 뭐 삼기음이라든지 뭐 부자가 들어가는 약들을 고방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전립선 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나타나는 현상은 담아두지 못하는 음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방광이 잘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조금만 차면 삑 나가고 조금만 차면 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생음장, 양세음장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뭔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저거는 분명히 음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러면 과연 왜 자꾸 새어나가나, 이거를 담는 힘 자체가 상당히 약하구나라는 것도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기존의 의가들, 소위 말하면 동의보감을 위시한 기존의 의가들은 전부 다 음허면 음허만 보고 양허면 양허만 봤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음허가 있으면 반드시 양허가 숨어져 있고, 양허가 나타나면 반드시 음허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립선 비대에 전 관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아버지도 좀 불편하다고 하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저도 남자다 보니 그런 거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미래의 저를 대비하기에. 그럼 부자라는 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꾸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좋은 게 나오면 꼭 공개를. 일단은 1차적으로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지. 항상 쓸 때마다 머릿속에서 부딪히는 거는 이 산수유라는 느낌하고 부자라는 느낌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쓸 때마다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산수유하고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는 뭐 화수어, 토사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확실하게 어떤 산미로 이렇게 수렴의 기운을 가진 거하고 이 토사자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든 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면 어떨까요? 산수유 부자. 같이 써도 되죠. 왜? 팔미에 산수유 부자 같이 쓰잖아요. 그런가요? 산수유 부자 같이 써. 육미에 산수유 들어 팔미에 산수유 부자 항상 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제 산수유라는 특징을 조금 더 알면 됩니다. 그 새콤한 맛이거든요. 새콤한 맛은 상당히 수렴시키는 힘이 강해요. 근데 토사자는 이런 건 전부 답니다. 그래서 덤덤하니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수렴하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허블레한 이런 경우에는 정신 차리듯이 산미가지고 쏙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냥 사람이 그냥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말하는 걸 들으면 뭐 좀 심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거는 너무 수렴시키면 안 되거든. 그거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자꾸 뜬다든지 이렇게 정신 쭉 싹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산수유 부자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자, 양생음장, 양세음장입니다. 그래서 양화기 음성형이라, 양은 화해가지고 기운이 되고 음은 성에서 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양화기 음성형을 주역에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양은 자꾸 이렇게 뭔가 펼치고 활동하는데, 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일이 완성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암만 집에 돈 벌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집사람이 예금 저축도 하고 딱 해줘야 뭔가 재산도 불어나고 하지. 우리 돈 벌어가지고는 안 돼. 조금만 하면 주식하고 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젠더 감수성이 제가 떨어져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한극생렬, 열극생안,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한기생탁. 한기생탁이란 말은, 찬 기운이 있으면 찌꺼기가 잘 생깁니다. 마치 이제 우리, 국물을 끓여 놓으면, 국물이라든지 이런 찌개 같은 거 끓여 놓으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냉장고에 원래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맑았다가, 냉장고에 딱 넣어 놓고 꺼내면 지저분하게 위에 뜹니다. 그게 이제 뭔가, 소위 곰탕에 기름 걷어내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곰국을 끓여 놓고, 냉장고에 식히면, 얼리면, 위에 이제 살얼음이 얼듯이 기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걷어내는 방법이 곰탕 기름 걷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기생탁이라는 게 찬 기운이 이렇게 자꾸 엄습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자꾸 이렇게 유형체로 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열기생청, 열기가 오게 되면 따뜻하게 하게 되면 이게 여기에선 청이란 말은 찹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맑다라는 표현이에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기운이 와야 이 맑은 기운이 됩니다. 청기 제하즉 손설. 청기는 맑고 깨끗한 기운은 온몸에 가서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아래로만 갔다라는 뜻은 이게 그만큼 어떤 활동하는 이 몸에서 이 진액을 돌려주는 힘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약하다 보니 청기가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손설하게 됩니다. 손설이라는 건 설사를 하고 거기에 소화 안 된 변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위장이라든지 이런데 이 부속수고 가는 힘이 상당히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운도 많이 처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탁기는 재상. 이 탁기라는 거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재상된다는, 그쪽에 자꾸 어린다는 뜻입니다. 자꾸 그쪽에 탁기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우리 몸에서 상하순환이 되면 계속 흐르면 탁기가 안 모입니다. 근데 흐름이 얼마나 늦어지면 이런데 위에 이렇게 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기라는 이 따뜻한 기운이 끝까지 막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한다는 말은 머리 끝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다 있습니다. 온몸에서 우리 아까도 냉장고에 곰국에 기름 걷어낼 때 곰국이 기름이 생기면 위에 생기지 밑에 안 생깁니다. 중간에 안 생겨요. 기름이 쭉 차가워지면 위에 싹 생기거든요. 그러면 잘 걷어냅니다. 이게 머리 끝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겉표면에 잘 생기는 거, 겉표면에. 국 끓여보면 압니다. 그래서 차가워질 때 겉에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거든요. 그 뜻이지, 이게 머리 끝에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탁기가 재상하면 진상, 찌꺼기가 생기면서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소화불량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머리에 어떤 습담이 생겨서 막힌다든지, 복만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찌꺼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따뜻한 기운과 기운의 흐름이 못 가면서 차고 어린다. 이 뜻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습담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는 거,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청기 제하즉 손설, 청기가 자꾸 아래로만 자꾸 처지는 거, 그래서 손설이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탁기 재상즉 진창, 탁찌꺼기가 자꾸 위로 뜨는 거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기가 제하한다는 말은 그만큼 어떤 양기가 떨어지면서도 순환하는 힘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그래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병리가 어떤 그 설사를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소화는 잘 될까요? 여기가 답답하지는 않을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빠지기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표현이 그런 거고, 청기재화와 탁기재상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환자가 나타나는 호소하는 게 청기 쪽을 호소하느냐, 탁기 쪽을 호소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므로 청량이 천이요 탁음이 지이니, 청량은 하늘이 되고 탁음은 땅이 되니 지기상위 운,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천기 하위 우,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비가 되니, 그 지기와 천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가 교제하는 거죠. 우출지기하고, 비는 지기에서 나오고 구름은 천기에서 운출천기, 구름은 천기에서 나온다. 즉 하늘과 땅이 서로가 섞이고 섞여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던 우레가 치고 비가 내려야만 이게 서로가 잘 풀려나간다, 이 뜻입니다. 즉 이게 우리 병에서 우리 몸도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생물들이 자라나고 새살들이 돋고 하는 거고, 우리 자연에서도 이 천과 지의 어떤 기와 이런 것들이 서로가 교제를 해야만 이 생명의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생명의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 얘기를 쭉 하는 이유가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물을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방에서는 음식물 하면 그냥 맛만 따집니다. 여기에는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성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성분의 어떤 이거를 먹으면,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이 관절의 어떤 관절액을 만든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어떤 음식물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기운이라는 측면과 어떤 그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은 어떻게 되고 물질은 어떻게 되니까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을 가지고 앞에 음양이라는 걸 얘기한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이 관점을 사물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익혀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요. 고로 40페이지. 고로 청량은 출상규하고, 맑고 맑은 양기는 위에 상규로 가고, 탁음은 출하규하며, 탁음은 이제 찌꺼기죠. 이제 대소변, 똥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정, 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밑으로 하규로 내려갑니다. 이 하규로 내려가는 게 정혈이 빠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조직체를 형성합니다. 형성. 딱 쌓여서 형성합니다. 청량은 발줄이하고, 청량이라는 거는 가벼워서 바깥쪽으로 발줄이 하듯이 이게 자꾸 바깥쪽으로 활동하는 것 같고, 탁음은 주오장하며, 탁음은 여기 오장으로 간단 말은 찌꺼기라기보다는 정혈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청량은 실사지하고, 자꾸 바깥쪽으로 가니까 사지를 튼튼하게 하고, 탁음은 귀 육부라, 탁음은 6%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지 팔다리에 힘없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근육에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비위의 작용으로 인해서 힘이 안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태음 양면편에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가서 하고요. 자, 수위음이요 화위양이니 양위기요 음위미라. 자, 요거까지는 뭐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음식물을 가지고, 음식물을 수음량이라는 거를 수화를 가지고 조금 더 또렷하게 먼저 표현합니다. 수위음이요 화위양이니, 양은 기가 되고 음은 미가, 김이 이제 음식에 보면 기미가 있죠. 이 음식이 음량을 특성을 가지고 보면 그걸 기미입니다. 자, 요거까지는 이제 해석이 되실 테고, 뒤에 이제 제가 해석을 하기 시작할 텐데,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뒤에 부분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미귀형하고 형귀기하며 기귀정하고 정귀화하나니 정식기하고 형식미하야 화생정하고 기생형이니라. 이렇게 갑자기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먹고 뭐가 먹고 뭐가 생기고 이 도대체 무슨 말? 자, 제가 잘 이제 해설을 해야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 구문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귀자라고 귀, 뭐 미가 형이 미귀형, 미가 형이 되고 형이 귀가 되는 이 귀의 어떤 구절들로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 뭐가 뭐를 먹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구문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생, 화생정, 기생형 하는 고 생이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세 파트로 자르셔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라는 어떤 단어의 뜻은 우리가 어떠냐면 귀향한다, 가서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죽음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 쓰듯이 이쪽 쭉 흘러가는 어떤 표현입니다. 가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점점점 이래 가는 것도 표현입니다. 돌아온다는 걸 보면 결국에는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귀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표현을 귀라는 어떤 돌아올 귀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식은 별 어려운 게 없죠. 먹는 거. 그 다음에 생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귀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 최종 목적으로 어디 가는 어떤 그걸로 보시면 이제 해석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어떤 맛이 있습니다. 기미. 그 맛이 어디로 가느냐? 형으로 갑니다. 어디 형? 우리 음식물로 가면 이게 이 맛은 우리가 5가지가 있죠. 산, 고, 감, 신, 함, 요 오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미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위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 한방에서는 여기에 음식물이 먹으면 이 여기에 가지고 있던 오미가 각각의 이 가야 할 바, 간, 심, 비, 폐, 신, 요 주관하는 요걸로 이제 각각의 갈 곳을 갑니다. 음식물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 음식물에는 오미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음식물의 특징에 따라서 감미가 많은 게 있고 산미가 많은 게 있고 이렇게 한 곳에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어떤 맛이 있으면 이 맛이 산미가 있으면 간으로 갔다고 하면 이 간만 가면 이 자두라는 거는 간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걸 양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되어 가지고 영양 공급을 우리 몸 곳곳으로 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미귀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게 오미로 나누어져서 각각으로 흡수된다는 표현을 이 양방에서는 음식물이 먹어가지고 그게 소화 분해돼가지고 단백질이 되어서 공급이 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미귀형은 그 뜻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그 각각의 미가 갈 바대로 그 소위 말하면 산미는 간으로 간미는 비로 이렇게 가는 것을 미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귀기, 그 형이라는 것은 가면 이제 우리 산미라는 걸 하나 정해 봅시다. 이 산미가 간이라는 곳에 갑니다. 간과 그 근육이라든지 주관하는 그런 데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영양분이 되는데 영양 공급을 간에 하죠. 영양 공급을 간에 하면 이 영양 공급이 가면 이 간이라는 요 부위가 산미를 받으면 이제 이놈이 자기의 어떤 음식을 먹어 놓으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능. 그래서 이게 형귀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미의 특징대로 기운이 발현됩니다. 그 형의 어떤 미가 가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게 형귀기입니다. 기귀정. 그 기운이 간에 어떤 기운이 있고 승달하는 기운이 있을 거고 심은 염상하는 기운이 각각마다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이 기운이 점점 모이게 되면 그쪽에 계속 어떤 승달하든 뭘 하든 기운이 모이게 되면 그쪽에 어떤 정미로운 무의당세음은 여기 정기심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거기에 어떤 정미로운 어떤 딱 뚜렷한 어떤 것들이 확연하게 딱 그게 생깁니다. 뭔가 어떤 기운이 계속 어떤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있죠. 뭐 우리 어떤 낌새가 자꾸 어떤 낌새가 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간이든 뭐든 어떤 그쪽으로 자꾸 어떤 특징이 계속 뭐가 되면 그쪽에 딱 정확한 어떤 그게 확정적인 게 딱 이루어집니다. 그게 어떤 정이라는 겁니다. 기귀정하고 그런 어떤 특징들이 딱 정이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어떤 정귀화 뭔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딱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정이라는 게 화하면서 뭔가 어떤 발현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쭉쭉쭉 흘러서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현되는 이런 것들이 요 과정입니다. 요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식입니다. 식. 정식기. 그래서 정이라는 거는 기운을 먹는다. 어떤 기운이 계속 모여. 앞에 어떤 구문이 있던가요? 정기정, 양화기 이렇게 돼 있죠. 양화기 39페이지에 네 번째 줄을 보면 양화기 음성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이 화해서 기운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뒤에 보면 정식기 되어 있습니다. 정이라는 거는 기운을 먹습니다. 기운이라는 게 이제 이 정이라는 게 이제 먹는다는 말은 점점점 축적이 된다는 뜻이죠. 점점점 축적이 됩니다. 그럼 축적. 기운이 점점점 정식기라는 게 정이 기운을 먹는다는 표현이 정이라는 거는 기운이 점점점 축적이 돼야만 그 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운이라는 거는 무형체입니다. 무형체. 그 기운이 쭉 모여가지고 정이 된다는 말은 뭔가 어떤 엑기스 같은 힘이 이렇게 딱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금원 사대가들처럼 유형 물질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떤 에너지의 결집체라는 게 소위 말 우라늄이라 해야 되나? 이 뭔가 어떤 에너지의 결집체를 뜻하는 거지 단순히 이 정액, 어떤 물질, 음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기라는 거는 정이 기운을 먹고 형식미, 이 형체라는 거는 미를 먹어서 이 형이 점점점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요 위 앞 구절에 귀에 보면 귀 구절에 보면 미귀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형식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귀정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식기입니다. 그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이라는 데 가보면 화생정, 이제 정귀화라고 했죠. 정이 모여가지고 비로소 어떤 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 그 화하게 되면 생정합니다. 화생정하고 기생형, 기운이라는 게 어떤 형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주에 보면 석곡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귀화하니 정에서 정이 화가 되니 고로 화라는 것은 생자정이라 화생자정이라 화 위에 보면 화생정이라는 것은 실은 화생자정이라 정이라는 게 에너지가 어떤 화학작용을 표현해가지고 뭔가 어떤 에너지가 발현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를 통해가지고 그를 자정이라는 표현을 썼고
형귀기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형귀기하니 고로 기생자형이라 기운에서 기생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기운들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하면 새살이 돋고 이렇게 하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머리에 도대체 무슨 찬찬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설명을 잘 못했는 것 같다. 다들 하나도 모르겠다.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어쩌든 좀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한 3, 4일 요거만 자꾸 고민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미상 이제 좀 쉬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상형, 미에 의해서 형체가 상한다. 뭐 소위 말하면 과식하면 어디 아프죠? 배가 아프고 배탈 나죠? 미상형입니다. 기상정. 자, 이게 자꾸 이 기와 정을 자꾸 이제 내용에는 갖다 붙입니다. 정을 음혈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상정입니다. 여기에서 기운은 아마 칠정에 의해서 기운의 변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실제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소위 말하면 섹스를 많이 해가지고 정이 소모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어떤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는 옛날 과거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풀어져 있을 때 보면 이게 뭐 그런 어떤 성생활을 많이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메가리가 풀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런 게 실제로 보면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정이라는 게 칠정에 의해서 내 에너지라는 게 자꾸 풀립니다. 풀어지는. 정이라는 건 응축되는 건데 기운이라는 건 자꾸 흔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풀어집니다. 단순히 어떤 성생활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 화, 위, 기하고 기상어미라. 정이 화에서 기운이 되고 요거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 병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상어미라. 신경 쓰면 어떤 그 기운이 미에 의해서도 기운이 딱 생기면 기가 막힙니다. 기운이 상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체가 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음식물이든 기미에 의해서 뭐 어떤 형체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기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제가 항상 그 한의대생이나 한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식체다,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요. 왜 이 사람은 식체인데 설사를 하노? 왜 이 사람은 두통이 있습니까? 다 같은 식체인데 왜 이 사람은 감기 기운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똑같이 식상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상.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다 다릅니까? 치료법은 똑같나요? 과거에 이제 그런 그 병인론이라고 하는 이제 병인론을 김구영 씨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구영 선생이 식상이 있으면 평이산을 써라. 항상 그걸 주장하셨어요. 그러면 참 의료가 쉽죠. 식상이면 평이산. 다른 거 왜 외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설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평이산을 썼어요. 두통이 있을 때 평이산 써보세요. 안 낫습니다. 감기가 있을 때 평이산 써보면 안 낫습니다. 거기에 그거에 관련된 기운에 관련된 흐름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평이산이 틀리다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설사를 한다면 좀 기운이 빠지는 거니까 기운을 좀 올려주는 이런 거를 같이 해주고 두통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식체를 보면서도 기운을 내려주는 걸 같이 해줘야 되고 이게 감기가 들린 거는 움츠려 드는 거니까 이 기운을 펼쳐주는 걸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상어미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해보면 미상형이라는 것은 못 먹거나 너무 과식하거나 못 먹으면 살 빠지죠. 이게 이제 미상형입니다. 너무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뚱돼지 됩니다. 그것도 미상형입니다.
미에 의해서 형이 상합니다. 기상정입니다. 기상정은 타령 실정,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완전히 확 풀려버립니다.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 이래 됩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위기는 정상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기상음이라 미에 의해서 기운이 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설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빙빙빙 돈다든지 이게 전부 다 기운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음식에 의해서 기운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런 게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게 뭐 서로 말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구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네. 자, 뒤에 넘어가. 전부 나와야 돼. 자, 음미는 출 하규하고 양기는 출 상규하니 별 어려운 거 없죠. 미후자는 위음이요 박위 음지 양이며 기후자는 위 양이요 박위 양지 음이라. 자, 여기 봅시다. 미후자는 뭐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박입니다. 미박은 박위 음지 양, 중에 그 약간 양 같은 거, 그게 미박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자는 위양, 기운이 후하면 양인데 기운이 약간 박하면은 양지음이다. 이거 뭐 어려울 거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붙여보면 미후죽설하고, 자, 미가 후하면 너무 니체한 거, 너무 이제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미박즉통이라, 담백한 음식 먹으면 담담하고 맑고 담담한 이런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 설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게 통합니다. 통. 그 다음에 기박즉발설, 기운이 좀 엷고 박하면은 바깥쪽으로 가벼우니까 바깥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기후즉발열, 기운이 너무 두터우면 이 열이 납니다. 양이 많으니까. 자, 요 얘기 조금 해보고 넘어갑시다. 약재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볼 때 항상 먹을 때 이 맛이 어느 정도로 맛이 진하냐, 기운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를 항상 판단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보면 꼭 그 약성가가 아니더라도 먹어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자, 미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미후. 자, 다들 잠 깨고. 미후한 게 뭐가 있겠노? 육종류. 맛이 진합니다. 네, 육종류. 미후합니다. 또, 숙지황. 대표적인 숙지황이죠. 또, 대황. 되겠습니다. 미죠, 미.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많다. 녹용 많이 먹으면, 녹용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예. 뭐 꼭 이게, 대황은 후하다 실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황도 조금 넣을 때는 맛이 경쾌할 수가 있고, 많이 넣으면 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부자는 아니다, 이 숙주황은 항상 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용량에 따라서도 또 그래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약들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육종룡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뭐 녹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맛이 좀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미박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게지는 이제 맛이, 향이 있지만 그거는 좀 제껴놓고, 맛이 아까 먹어봤지만 상당히 경쾌하고 좀 가볍고 이런 맛이 있죠. 그래서 뭔가 펼쳐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이라는 게, 미박즉 통이라는 게 어디에 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표에 통하는지, 오장육부에 통하는지, 뭐 피열, 육궁골 어느 부위에 통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맛이 그런 좀
미가 좀 박한 거는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당귀는 어디? 인삼이 상당히 맛이 경쾌합니다. 그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삼에 미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맛이 아까 숙지황이라든지 육종룡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지금 미를 가지고 하니까 미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상당히 어떤 경쾌해서 펼쳐주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나 기운에 관련해서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박하, 미박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박하라고 하셨어요. 박하도 약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하는 확실히 좀 기박에 좀 가까울 거예요. 기박에. 물론 이제 맛을 가지고 하면 이게 좀 박한 그것도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박하도 기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민 선생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미박. 복령도 있을 수. 당귀는 어디에 작용하는 걸까요?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게 비하면 확실히 좀 미박이죠. 작용하는 부위가 이 혈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데 이게 이렇게 가는 약이죠. 자, 기박 아까 얘기했던 박하 이런 게 상당히 가벼운 약입니다. 박하. 여러분들 박하는 좀 주의하셔서 써야 되는 게 생각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조금만 많이 먹으면 이 목이나 이런데 굉장히 화합니다. 화한 작용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 이런 게 처음에는 먹을 땐 굉장히 시원하지만 조금만 많이 먹으면 쉽니다. 이 자극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박하는 생각외로 소화작용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하사탕 먹는 이유가 음식 먹고 이게 상당히 소화기능이 좋습니다. 조금만 과하게 쓰게 되면 위가 이게 향기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위를 상당히 자극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도 실은 좀 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첩당 한 5푼에서 7푼 이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쓰면 되지 뭐 오래 쓸 약이 별로 아닙니다. 오래 써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박하는 딱 그거 딱 통해주는 딱 누는 맛입니다. 박하가 기설하는데 좀 기박에 좀 기박 즉 발설하는데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잠좀 깨워. 향나는 게 많이. 향나는 게 주로 향이 많습니다. 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드는 약이죠. 향부자가 이제 향이 있으니까 기운 해우를 잘 시키죠.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이제 발설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면 설이라는 게 꼭 땀을 내는 게 설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풀어지는 이런 그러면서도 좀 가벼운 느낌을 다 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이라는 의미는 그래도 조금 다르죠. 통은 막힌 거를 좀 이제 떡 뚫어주는 게 통이고 설이라는 거는 조금 뭔가 이게 갇혀져 있는 거 팍 풀어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박이라는 건 좀 향이 많은 약들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게지도 실은 이런 데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게지 향이 상당히 많고 그런 거고 아까 박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계 소엽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발산제들이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쓸 때에는 설하는 데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감기가 들었는데 사람이 자기는 감기라고 하는데 다 풀려가지고 뭔가 눈빛도 풀려있고 뭐 이래 돼 있는데 감기 있다고 막 소엽 게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설하는 사람이 다 풀려져 있는데 자꾸 모아줘야 되거든요. 환자의 표현은 그런 비록 감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죽
발열이라. 기가 후한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부자입니다. 부자. 상당히 그 열기가 많은, 기운이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발열하는, 건강이라든지 오늘 먹었던 양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기가 후한 약들입니다. 기가 후한 약.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장화지기는 쇠하고 소화지기는 장하니. 자, 장화, 큰 불은 우리 기운을 쇠하게 만듭니다. 애들 열나보면 압니다. 애들 열나면 대발에 깔아집니다. 큰 불들은 이래 됩니다. 반면에 소화지기는 장이라. 조그만 불은 우리 기운을 돋구어줍니다. 그래서 이동원도 보면 기운이 많이 없을 때에는 온보하라 뭐 돼 있나? 뭐 이렇게 온지하라 돼 있죠. 이게 따뜻한 기운이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이게 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양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건강 6개 부자를 주로 많이 쓰는데, 과하게 쓰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겠죠. 양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씩 쓰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 이거를 기운을 좀 업시켜주는 거예요. 기운을. 소화지기는 장, 요 목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화식기하고, 아까 이 장화식기란 말이 이 애들이 갑자기 확 감기가 걸리거나 해서 열나면 깍 깔아지는, 기운이 확 깔아지는 그런 거고, 장화식기하고 기식, 소화라. 기운은 소화를 먹는다. 소화가 이렇게 조그만 불들이 가야 이 기운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잘 돌리는 거예요. 장화는 삼기하고 소화는 생기라. 그런데 이제 이동원이 아니지. 주단계와 유화가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화는 원기, 곡기지, 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화라는 거는 원기와 곡기의 적이다. 동의보감에도 이제 구문에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떻게든 화를 치는 어떤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은 뭐였냐면 장화식기를 표현한 겁니다. 막 열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고 감염성 어떤 병이 돌고 열이 자꾸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깔아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발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열들이 원기, 곡기의 적이라는 표현이 맞죠.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우리 몸의 에너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36.5도라고 하는 어떤 열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적당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온마저 열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해석을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 해석들이 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온까지 이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장화식기라는 표현에서 화는 원기, 곡기의 적이라고 나온 거지. 근데 밑에 줄을 쭉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불은 두 개니 불을 끄기 위해 그래서 화가 잘 생긴다. 그래서 화를 어떻게든 자꾸 억제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자, 혼자 떠드린 건 목이 아프네. 이건 2줄까지만 해야 됩니다. 신감은, 기미는 신감 발산이 양이요. 산고 용설위 음이니. 음승즉 양병하고 양승즉 음병하며 양승즉 열하고 음승즉 한이니 중한즉 열하고 중열즉 한이라. 이거 다음에 합시다. 할 게 많다. 예. 갑자기 기미는 신감 발산이 양이요. 산고 용설위 음까지는 딱 하겠는데 뒤에 요거만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쉽습니다. 기와 미가 신감, 맵고 단맛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매운맛과 단맛은 항상 이거는 양적인 맛이네, 기운의 맛이네, 발산하네.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산미, 새콤하고 쓰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한미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용설이란 말은
옹달샘이 평평한 땅에 구멍이 조그만 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물이 퐁퐁 치솟는 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구멍이 넓으면 그냥 바깥쪽으로 흐르죠. 이거는 용설이 아닙니다. 구멍이 조그맣게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제 호수에 화분에 물 주려고 물을 이래 주는데 수돗물을 틀면 호수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쭉쭉 새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쭉쭉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산미, 고미 전부 다 수렴시키고 엉축시키는 거거든요. 요 작용이 보면 실제로는 어떤 뽁 튀어나오는 것처럼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미를 먹으면 새콤한 어떤 자극적인 맛, 고미가 있으면 그 쓴맛을수록 탁 후들치는 맛,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산미와 고미라는 거는 용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산고는 용설위음이라는 건 움츠리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때 보면 산수유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잘못 쓰게 되면 막히면서 두통이라든지 식체가 잘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갑자기 확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기운이 정상적으로 서서히 수렴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싹 수렴시키면 기운이 확 와가지고 위가 갑자기 구역이 난다든지 갑자기 두통이 약을 먹어서 두통이 확 발생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현상들이 산고 용설 위음의 작용입니다. 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떠들었네요. 예? 예. 목이 건조. 자도 있었으면